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오늘장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열흘 넘게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2219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직전 거래일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큰 IT,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주말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가 일제히 먹통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증권가에서 피해 규모를 12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저가를 경신하다 지난 금요일 오랜만에 일제히 반등했던 카카오 그룹주 주가는 오늘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설상가상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며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되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희망 보건 위크로 꾸려지고 있는 유레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상담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이 소폭 나와주기는 했고 또 초반에는 간밤은 아니군요. 전 거래일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불안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그래도 상승을 잘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오늘 검은 월요일이 될 것이다, 폭락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반등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스럽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뭐 바뀐 거는 없어요. 뭐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든지 뭐 호재거리로 움직인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거꾸로 그냥 반대로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일본 시장은 좀 빠졌습니다. 홍콩도 대만도 많이 올라가질 못했어요.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자, 해외 시장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시장인데요. 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1.16%. 뭐 전날까지 금요일 날 올라갔던 부분에서 뭐 조금 소폭 좀 돌리는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 폭락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오늘 1% 정도 하락을 보였고 홍콩, 대만도 마찬가지.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없고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좀 약세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과 함께 일단은 플러스로 잘 마감을 했죠. 일단은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권역에 있었고 오늘 반등을 줄 것 같은 희망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안 빠지고 좀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뭐 그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은 그냥 짧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타거리로 그러니까 단타라는 거는 샀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 40%, 50%, 60% 된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샀든 목요일 날에 샀든 손실이 뭐 얼마 안 났어요. 예를 들어서 손실이 3%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분위기가 되니까 그냥 복구가 될 때에서 먹을 때 팔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0%가 아니고 마이너스 3% 내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거꾸로 이제 수익이 난 것들도 마찬가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종목들이 뭐가 움직였을 테니까. 근데 지금 움직인 것들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 솔루션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는 관련주를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에 따른 비철금속 관련주 움직였으니까 그쪽 관련주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히토류 관련주 중국하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과거에 이 미중 무역 갈등 얘기 나올 때에서 시장이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반사이익 기대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을 항상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폭락이 없이 오늘 반등을 얼마나 주느냐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짧게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폭락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미국 시장의 반등이 오늘 3%가 빠졌으면 최소한 반절 이상은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5%나 2%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3% 빠졌으면 얘네들은 한 3, 4% 올라가줘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다우존스는 1.3%밖에 안 빠졌으니까 한 1%에서 2% 정도 올라가주면 좋은 거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거 2%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을 돌려놓는다라든지 상승장으로 바뀐다라든지 그거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 얘네들이 2% 올라간다고 경기가 좋아지고 뭐 내년에서 경기가 호황기로 바뀌고 금리 인하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봤자 박스권인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매매 구간이니까 소소하게 금액을 크게 지르지 말고 작은 금액으로 낙폭과대 종목들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이 작년 뭐 12월 달, 8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서부터 따져도 마이너스 40%, 50% 깨져 있는 종목은 거의 4분의 3이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거의 1,500개 정도 종목이 대부분 다 올해 1월 달 기준 고점으로 한 40에서 50% 대부분 다 빠졌을 거고 많이 빠진 애들은 70%도 많이 빠진 애들도 많을 거니 단타치기에는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빠져 있어서 좋은데 시장이 지금 바닥을 안 돌리니까 여기서 상승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묻어놓는 매수는 안 되고 그냥 단타예요, 단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루 이틀 움직이다가 또 하루 이틀 뒤에 또 다시 빠질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단타를 쳐야지 여기서 대충 사놓고 물리면 냅둬버리고 그러면은 올해 내내 어떤 시장으로 움직였는지 올해 내내 한번 매매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면 자 차트를 보면은 쭉 빠졌다가 반등 주는 척하고 또 쭉 빠졌다가 행보하죠. 이때 3월 달서부터 매매가 그때 종목들이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런데 결국은 또 어떻게 돼서 또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올해 6월 달, 7월 달 지나고 나서 반등 줬지만 또 떨어지고 그럼 계속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할 때에선 쭉 빠지면 들어가서 매매하다가 잘 빠져나오고 그리고 쭉 빠지면 또 매매하다가 잘 빠져나오고 또 쭉 빠지면 매매하다가 잘 빠져나오고 계속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지 말고 올해 내내 계속 그렇게 매매 형태가 계속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서도 매매해갖고 먹고 팔고 하다가 또 시장이 분위기가 이상하면 다 손절 쳐버리고 매매하는 거 기준입니다. 쭉 또 떨어지면 또 밑에서 또 사가지고 또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매매하다가 물린다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있다가 뭐 3% 세 번 먹고 9% 먹어서 좋아하고 있다가는 한 방에 확 깨져가지고 10% 깨질 때 그럼 손절을 해야 되는데 9% 그러니까 3%씩 세 번 먹어서 9% 먹은 거는 냅두고 10% 한 번 깨지면은 그냥 또 냅둬요. 또 반등 줄 때까지. 그러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먹으면 잘 팔고 깨져도 잘 파는 그런 초단타 매매 구간이고요. 시장이 그러면 아직 조금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서 매매하기 좀 편하게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우리나라 오늘 움직인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바닥에서 뭐 이렇게 장대 양복 이렇게 들어주면서 뭔가 센 이런 기둥과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2%, 3%, 4%가 강하게 움직여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2,300을 뚫어주려고 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오늘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타 타이밍은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금 보면은 영국 시장하고 지금 유럽 선물들이 강하니까 1%대 강세니까 뭐 1%는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거 갖고도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움직일 거면 좀 더 강하게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역시나 선물만 강하고 막판에서 또 다시 약세장의 특징이 또 잘 움직이다가 막판에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오늘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1%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내일도 매매하기가 참 껄끄러운 아마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지금은 단타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어려운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의 또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잠시 후에 이렇게 날카롭게 시장을 보고 계신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희망 보고원 위크 유레카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정수 파트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가능
가장 빠르고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도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열려있는 실시간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 상담 남겨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내일 시장도 그리고 모레 시장도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저희가 지금 희망 보건이크로 꾸려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시장을 볼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정수 파트너께서 주목하고 계신 섹터를 좀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가 직접 선정을 해주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일단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히토르 관련주가 있는데. 네. 헤드라인에서도 다뤄드렸죠.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히토르 관련주 쪽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주로 이제 얘기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한수 시간대에서도 유니온 머티리얼즈서부터 몇몇 종목들 분석을 해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박스권이다 보니까 올라오면은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래도 시장이 아직 폭락세가 또 안 나오니까 종목들이 또 테마주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히토르 관련주가 움직이는 이유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중국의 히토르를 미중 갈등 속에서 무기화 가능성이 점점 좀 고조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인 것과 그리고 이제 제2의 히토류 사태가 이제 요소수 쪽에서 어차피 요소수도 또 원자재의 또 한 축에 있기 때문에 히토류뿐만 아니라 이제 요소수 쪽으로도 제2의 사태가 벌어질 거라 그러는데 기사에 어제 기사인데요. 독일 요소수가 지금 대란을 맞게 된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보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유럽들이 이제 독일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지금 유럽 나라도 비슷할 텐데 에너지 가격들이 폭등을 하니까 그럼 왜 에너지 가격하고 요소수하고 뭔 상관이냐? 이 요소수는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거기에서 이제 그 암모니아 증류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요소수를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하고 석탄이 필요한데 이 석탄하고 천연가스가 에너지 자원이죠. 근데 지금 에너지 자원 가격들이 다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지금 요소수를 만들어내기가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공장들이. 그래서 지금 공장들이 유럽 나라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기 가격서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비싸니까 지금 유럽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올 겨울에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 장사하던 분들도 다 장사를 다 폐업하고 이런 망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어제 그거에 플러스 지금 요소수 사태도 지금 벌어진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중국도 미국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게 순환하면서 움직일 텐데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즈 한번 잠깐 볼게요. 유니온 머티리얼. 자, 오늘 상한가를 갔죠. 차트 모양은 거의 뭐 예술이었죠. 오늘 저점으로. 오늘 시장도 박살날 줄 알았는데 안 박살나고 이슈는 있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한번 이때 똑같은 이슈로 한번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폭락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거꾸로 오늘 히토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유니온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세노텍 요것도 상한가를 갔네요. 이것도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티플렉스
요까지가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움직였던 관련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소수 쪽으로 얘기가 넘어가게 되면 KG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아직 움직임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소수 관련주 쪽도 이슈가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이슈가 돌았어요. 여기서 슉 돌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히토류, 요소수 이런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한 번씩 내일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요소수 관련주,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주 아직 못 움직인 애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당분간의 시장, 단타 위주의 시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관점에 부합하는 이정수 파트너께서 주목하고 계신 섹터로 히토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주목해보면 좋을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희망 보건 위크로 꾸려지고 있는 유레카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저희가 미리 상담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자, 그 전에 일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희망 보건 위크.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 배트맨에 훌훌 털어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문자로 고민을 받아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ISC가 고민이라고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7,870원이고요. 비중은 5%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장이 빠져서 그런지 많이 흘러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32,6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반도체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수가 하락하면서 함께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ISC 어떻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장중 수급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은 계속 하겠다, 미국은 계속 그러고 있죠. 경기 둔화 얘기는 끝난 게 없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에 반등을 주는 건 뭐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뭐 뭔가 얘기가 뭐 나오게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금리 인하하겠다 그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반등을 좀 많이 나왔죠.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보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미코라든지 그렇죠? 지난주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은 많이 안 움직였지만 주성의 후성도 지난주에 9% 가까이가 올라왔고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온 걸 보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지금 ISC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쭉 올라가기만 했고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서 오늘 종목들 다 반등 나온 것 같은데 왜 ISC만 못 갔느냐? 주식은 공평해요.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나중에 빠지게 돼 있고 많이 빠진 애들은 또 나중에 또 많이 또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얘는 여태까지 빠진 게 없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주는 느낌으로 종목들이 다들 뭐 2%든 3%든 많이 간 애들은 물론 테마주 위주로 움직였지만 많이 빠졌던 애들이 좀 급등이 나온 경우고 얘는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서도 저는 던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반등 나와서 35,000원 가면은 이거를 차라리 손절을 하고 IT 부품주가 좋으면 ISC처럼 좋은 종목들은 아직 많이 있어요. 얘도 좋은 종목인데 이 좋은 종목을 가격을 싸게 주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지금 대부분 다 종목들이 고점에서 반토막 뚝 자르면은 이쯤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게 좋아 보이면 고점 저점 나누고
허리서부터 이 반토막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밑에서 주워 담아야 되는 거지.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수익 날 때는 잘 팔지만 떨어질 때는 못 팔아요. 벌써 떨어질 때 팔 거였으면은 벌써 지금 손절하고 종목을 안 갖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줄줄줄줄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네이버처럼 떨어져요. 나중에 뭐 네이버는 뭐 나빠서 떨어졌습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떠 있는 종목들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를 아주 짧게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떨어진다고 회사 좋다고 그닥 갖고 있다가는 지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뭐 회사가 나빠서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는 좀 매매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반등 줄 때 손절을 하고 이거 말고 많이 빠져 있는 IT 부품주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차라리 매매로 돌리는 게 안전해 보일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줘 왔던 ISC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많이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반등의 소폭 나와줘서 35,000원대 다다라준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 ISC 문자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AL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인데요. 자, 2,540원에 매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중은 16%입니다. 자, 대호 AL 오늘 흐름 보면요. 1.1% 상승이 나와줬고 1,3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아변 뭐 이쪽으로 좀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대호 AL인데 자, 역시 좀 손실폭이 좀 커 보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뭐 대부분 이렇게 깨져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지금 수익 난 종목들은 정말 일부고 대부분 이럴 텐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실이 대략 한 45에서 46% 정도 되시는데 지금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를 않아요. 대부분 다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차트에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면은 우상향으로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고 다 우하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빠지기는 많이 빠졌어요. 자, 보면은 뭐 거의 10년 동안의 저점 구간에 지금 좀만 더 내려오면은 여기서 근데 380원 더 빠지면은 지금 자리에서 거의 30% 더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치는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하나, 여기나 비슷비슷한데 근데 아직도 더 빠질 자리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안 되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유럽 시장도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조금 반등은 나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냐? 뭐 아무리 못 나와도 1,500원은 나오겠죠. 한 120원 올라갑니다. 근데 120원이 또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120원 올라가면 내일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이게 한 4%, 5%? 한 8%? 그러니까 8% 가까이 나와요. 이게 5에서 8%가 나오는 폭이면 이거 단타치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단타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종목인데 물린 사람들한테는 곤욕스럽죠. 왜냐면은 이렇게 물려있다가 이게 올라와봤자 46%에서 40%. 그러니까 6%밖에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손실이.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폭이고 단타로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면은 그래야 뭐 1,650원. 거기서 좀 더 강하게 움직여봤자 뭐 1,800원, 2,000원.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럼 2,000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자리에서 시장이 얘가 지금 47%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2,000원 올라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지금 대부분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대형주들은 20%가 올라올 거고 개별주들은 50%가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그런 장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을 사면은 50%씩 수익 날 수 있는 장이라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50% 올라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몇몇 종목들이 급등하고 막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2,000개 중에 몇 개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은 여기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여기서도 깔짝깔짝거렸잖아요. 여기서도 10월 6일 날 2.8% 올라왔지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빠졌죠. 여기도 올라갔어요. 9월 13일 날에 6.6% 올라갔지만 결국은 빠졌죠. 그래서 제가 단타 구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종목들이 5%, 10% 움직여봤자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 흐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타기를 해갖고 지금은 뭐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열심히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타를 하겠다 그러면 매수를 해서 1,500원에 팔고 그리고 저점이 1,270원 깨지면 단타로 들어가는 손절해야 되는데 말은 이게 쉬워요. 근데 이게 물린 사람들한테는 대응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여기서 샀는데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대응이 쉽거든요. 왜냐면 올라가는 거는 뭘 해도 다 쉽습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맨날 올라가면 그거밖에 쉬운 게 없어요. 왜 어려우냐? 샀는데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고 계속 떨어지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카카오도 네이버도 왜 어려워요? 맨날 올라가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오늘 쫓아 들어가도 내일 또 올라가고 내일 상한가 들어가도 내일 또 올라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떨어지고 왜 떨어진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나빠서 그런 거 없어요.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런 짧은 단타를 해야 되는데 장이 돌아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이 돌아서진 않고 종목들이 그냥 밑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단타만 되는 구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하든 뭐 1,500 올라가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언젠가는 바닥을 치고 돌았을 때까지 그냥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2018년도, 2015년도 저점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열어두세요. 그러니까 1,000원이 한번 깨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뭐 올해든 내년이든 한번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잘 버티고 그거를 잘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다시 2,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오겠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2,500원도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많이 빠지면 나중에는 2,500원, 3,000원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세요. 신용이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은 회사가 뭐 재무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건 재무 상태가 그래도 좋으니까 이제 저게 이제 신용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버티면 이거 봐봐요.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나고 있는 회사죠. 길게 버티면 언젠가는 2,500원, 3,000원 갑니다. 근데 그거를 짧게 올해 내년에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내년 이후까지도 긴 호흡으로 2년, 3년 버텨가지고 나는 3,000원에 팔겠다라는 생각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시장 폭락하고 빠질 때 그거 쳐다보면은 결국은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최악의 경우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냥 잘 버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호A의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 이미 손실폭이 좀 커서 우선은 버텨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께서 해주셨습니다. 저점은 전 저점까지 좀 크게 열어두시되 2,000원, 3,000원대까지도 장기간의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셔서 꼭 수익 얻어내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진행된 대호A의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한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시네요. 매수가는 26만 6천 원이고요. 자, 그리고 비중은 5%입니다. 지금 하이브 종가가 오늘 하루 동안도 2.54% 하락이 나와서 11만 5천 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하이브 역시 손실폭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나마 비중은 좀 작은 편인데 자, 이 하이브가 지금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정수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좀 전에 봤던 종목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은 이미 물 건너갔고 그냥 조금 그러니까 안 물린 사람들 기준으로는 단타는 가능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은 올라오지만 자, 차트 볼게요. 자, 올라온다고 해도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온 건 여기도 올라왔었어요. 5월 달에서도 잠깐 올라왔죠. 바닥 대비 9%나 올라갔네요. 그리고 6월 달에서도 바닥 대비 30%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오면 뭐라 하냐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최저점에 가 있죠. 그러니까 올라와봤자 또 떨어지고 올라와봐 또 떨어지고 이 상황은 아직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계속 우하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서는 아직 돌리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또 빠지고 반등 나오면 또 빠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손실이 지금 10% 안쪽이다 그러면 뭐 내일이든 모레든 반등 나오면 5% 안쪽에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손실 보고. 근데 이거는 손실을 보니까 지금 26만 8천 원에서 26만 6천 원에서 여기서 뭐 대충 요 정도에서 빠진 폭을 보니까 54%나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물릴 때에서는 처음부터 55% 물린 사람들은 없어요. 처음서부터 55% 물릴 거 알고 들어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사지도 않았죠. 처음에 물릴 때에서는 가랑비 옷 젖듯이 5%, 3%, 8%,
물리다가 10% 넘어가면은 뭐가 문제가 있나 찾아보면은 뭐 BTS 뭐 얘기 나오고 무슨 뭐 좋은 얘기 나오고 뭐 앞으로 뭐 공연 얘기 나오고 해서 그래 한번 버텨보자. 그다 버티다가 보니까 장이 또 빠그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 20% 그러면 이제는 이제 대응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다가 냅두다가 보니까 마이너스 30% 40% 50% 되는 거거든요. 이미 손 떠난 겁니다. 이미 손절할 거였으면은 10% 안쪽에서 과거에서 잘랐었어야 되는 거고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방법은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버틸 때에서는 일단 기업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비중이 작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하향으로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바뀌는 구간이 와요. 뭐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옵니다. 뭐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그건 봐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서 돌리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면은 빠져나올 수는 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다 우하향으로.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종목들이 5%, 10%, 7%, 8% 어떤 애들은 또 상한가도 가고 가잖아요. 장이 돌아선 게 아닙니다.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빠진 것 대비 테마주들이 반등을 주는 건데 추세는 바뀐 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었던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상한가 가고 27% 가죠. 추세가 바뀐 게 아니에요. 많이 빠졌다가 잠깐 들어준 거예요. 얘도 지금 하이브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줬지만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추세는 아직 바뀐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추세는 다 하향 추세입니다. 매매 구간인 건데 주가 매수를 해갖고 단타를 치겠다 할 수 있으면 해도 뭐라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항상 추가 매수할 때에서는 특히 이렇게 우하향할 때 단타 구간에서는 저점이 깨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냅두고 새로 들어간 거는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되게 쉽거든요. 내일 사는 거예요. 샀다가 대충 올라가면 12만 원에도 팔고 13만 원에도 팔고 올라올 때마다 팔면 되는데 이게 다 사람이 욕심이다 보니까 못 팔아요. 12만 원에 팔면 또 13만 원 가. 그러면 또 쫓아가게 되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면 15만 원 가도 안 팝니다. 더 올라갈까 봐. 그러다 떨어지면 15만 원 또 올라올 때가 다 안 팔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다가 10만 7천 원 깨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샀던 거랑 추가 매수한 거랑 단가 합쳐지니까 단가는 내려갔을 거고 수익 난 게 안 보이고 그냥 손실 난 건 그대로 있죠. 그래서 냅둬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못 팝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초보자들은 여기서 물타기 해봤자 못 팔아요. 만약에 이거를 팔려면 계좌를 나누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보기가 좀 편하죠. 물린 건 물린 거고 새로 계좌 파갖고 들어간 거는 올라가면 수익 난 게 바로 보이잖아요. 1%든 2%든. 그러면 그 손실 나면 바로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대응이 가능한데 계좌를 합친 상태에서 지금 매매로 들어가면 결국은 안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단타를 정말 쳐갖고 매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는 괜찮으니까 단타는 가능하다. 근데 이 얘기로 인해서 이게 뭐 26만 원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니까 괜찮습니다는 절대로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한 12만 원, 뭐 잘 가면 15만 원, 15만 원 얘기한다. 15만 원까지 노리지 마시고 그냥 12만 원 가면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단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물려있는 게 빠져나오려면. 그리고 아직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또 저점 또 깨지고 또 빠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올해 내내 계속 그랬는데 뭐가 이상해요. 계속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아직 추세를 못 바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나중에 추세가 바뀌거나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 그러면 그때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추세 바뀌었습니다. 종목도 추세 바뀌었으니까 시장도 추세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종목들이 빠지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추세가 여전히 우하향 추세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돌리기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지금 쉽지 않은 장이니까 지금은 초단타 구간이다. 요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역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이 좀 무의미한 구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오늘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이야기가 바로 열심히 버텨보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버티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발굴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전화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봐야겠죠. 자,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시나요? 이제 EN 플러스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EM 플러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3,900원이고요. 비중은 네. 35%예요. 비중은 꽤 크신데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지금 뭐 최근에 배터리 폭발 화재 예방 방역 위해 갭 필러라고 그거 대기업하고 공급 계약된다고 한번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네. 추가 더 매수를 더 해도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예, 이정수 예.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를 보고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응. 매수는 한 20% 정도는 9월 달에 매수했었어요. 9월 달에. 예, 예, 예. 그러면은 최근에 사신 건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는 지난번에 20% 정도는 한 4,100원 정도 샀었고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또 추가 매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한번 바닥에 샀다가 고점에 사면 예, 예. 또 사가지고 단가가 좀 높아졌다가 흔들렸다가 다시 또 이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예, 예, 예.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다른 종목들과 좀 다르게 좀 추세가 조금 다른데 다른 애들은 예.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뭐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얘는 그래도 박스권을 돌려놓고 바닥에서는 약간 우상향으로 약간 만들어 놓은 결국은 박스권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좀 다른 애들은 좀 차트가 좀 틀리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했죠. 지난주도 좀 2차 전지가 좀 강했고 예를 들어 에코프로에 비해서 강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뭐 좋은 호재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단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지금 뭐 배터리 폭발이 됐든 그게 이제 2차 벤더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런 이제 수혜주가 있다 뭐는 그런 뭐 투자가 있다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다 제가 볼 때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지금은 돈 가지고 돈놀이하는 딱 구간이에요. 단타. 딱 차트 보고 움직여서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요. 떨어지면은 손절 못하면은 또 고생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3,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3,500원이 깨지면 이거 3,000원도 깨진다 생각하고 손절을 좀 빨리 해야 돼. 3,500원이 깨지면. 아직 3,500원은 깨지지 않고 갖고 있다가 한 4,200원, 500원 사이로 올라오면 한번 끊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있는 호재 뉴스로 이걸 급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가다가 기대를 했다가 장이 만약에 박살나고 떨어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호재 뉴스는 나오는데 대부분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회사는 좋은데 왜 빠지나요?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호재거리 얘기는 있는데 왜 빠지나요? 왜 빠지긴 왜 빠져요? 테슬라가 박살나고 미국의 성장주들이 박살나고 우리나라 IT 기업이 박살나고 삼성들도 또 저점 깨지고 하이닉스 깨지고 그다음에 뭐 LG화학도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깨지는 게 일이죠. 근데 아직은 지금 뭐 종목들이 강한 상태이니까 그냥 박스권으로만 보고 짧게 끊어내세요. 그래서 한 4,200원, 4,500원에서는 지금 비중이 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뉴스 보고 주식할 때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힘든 시장에서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신 시청자님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EM 플러스 전화로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자, 4,200원 그리고 4,300원대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네오임텍이요. 네, 네오 이뮨텍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400원에 20%요. 네, 5,400원에 20%요. 네. 매수하신 지 조금 되셨나 봐요. 네, 지금 오래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그래서 잔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를 꼭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 이렇게 짧게 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가격 어느 정도면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장이 좀 빠지고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빠른 시간 안에 좀 처분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이정수 대표님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뭐, 이게 음. 네오미텍 요즘에 조금 움직여서요. 음. 그래서 꼭 매도를 하고 싶은데 대표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일부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얘는 네. 진단키트는 아니고요. 뭐 면역 관련주 쪽으로 되어 네. 있는 쪽인데, 어쨌든 네.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움직일 때 가끔씩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추세 흐름은 여전히 얘도 우향으로 잡고 있어서 반등 줄 때 파는 게 좋은데 네. 다행히도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 오늘이 제약주들이 별로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겨울 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독감환자도 생기고 그러면 제약주들이 조금 더 움직이가 좀 더 좋아지고 막 기래버리면 얘도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잠깐은 들어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5천 원이 간다 그랬을 때에서 이게 별로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 한 20% 올라가야 5천 원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맞다. 그렇죠. 맞다. 왜냐면 하도 네.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네. 5천 원 가면은 24%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 5천 원 정도 더 뭐 욕심을 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20% 반등 줘갖고 손실 지금 20% 결론은 20%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손실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20%만 들어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런데 한 번씩 지금 들어준 흐름들이 나오니까 운 좋게 한 5천 원, 물론 그 이상도 들어줄 수 있지만 그냥 5천 원 정도부터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이게 네, 또 며칠 전에 또 상한가도 한번 갔었어요, 장중에. 장중에 그러네요. 10월 네, 6일 날에 이게 한번 상한가만 간 적이 있네요. 요즘에 뭘 자꾸 발표한다고 그러고 이슈가 좀 나오는데 그 5,400원 부근은 못 갈까요? 한 5,200원도 못 갈까? 갈 수 있는데 이제 사람 욕심이 수익 네, 나고 네. 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5,400원, 5,500원 갈 수 있어요를 얘기를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네. 5천 원 갔다가 떨어지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또 이게 또 더 못 팔아요. 네, 큰일 나죠. 5천 원 갔다가 다시 4천 원 가고 3천 원 가면은 그때 가서는 생각이 그냥 4,800원이든 4,500원이든 그때 팔 거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5천 원만 가도 20%가 넘게 가야 돼. 24%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네,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천 원서부터 네. 그러니까 제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천 원서부터 수익 날 네. 때까지 그 사이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팔아주셔라. 아, 왜냐면 지금서부터 24%에서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데 작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면 팔아주시고 차트 모양이나 지금 흐름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 한번 거래 실리고 상승 후 횡보니까 한 번은 튀는 흐름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5천 원서부터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란 말씀. 대표님 그러시면 5,000원에서 얼마 정도까지 조금 더 보세요, 만약에 보시면? 5,500원에서 6천 원도 불가능한 자리는 아닌데 딱 5,500원까지가 딱 저항에 걸리는 자리예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그냥 일단 파는 게 좋아요. 저는 5,400원만 가도 그냥 감지덕지인데. 근데 감지덕지인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다니까. 신라젠 봐봐요. 아침에 신라젠 같은 경우 이거 물려있던 사람들이 요거 있잖아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뭐 9천 원, 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서 싹 다 던졌던 사람들이 날아가니까 또 배 아프죠, 그렇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딱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절대 지금은 욕심을 안 부리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만 아니, 사람이면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어요. 부분만 오면 무조건 그냥 대놓으려고 그래요. 얼마에 대놓을까요, 대표님? 그럼 5,400원에 대놓으세요. 네.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사하죠. 네. 일단 올라오면은 잘 팔아주라는 네. 게 일단 저의 전략인 거고 많이 네네네. 빠졌으니까 뭐 손절은 하지 말고 일단 5천 원서부터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네, 5,000원부터 5,400원 사이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오 이뮨텍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제약 바이오 쪽에서 흐름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5,000원까지 한 번은 들어줄 수 있고 5,500원 일단은 이정수 파트너께서 저항선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자, 아쉽지만 이 가격대 안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과 깊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에코프로비엠
매수를 하셨고요. 자, 매수가는 10만 5,700원입니다. 비중은 20%고요. 자, 오늘 4.1% 상승이 나와서 10만 9,1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자, 문자로 고민 남겨주시면서 얼마에 팔까요? 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에코프로비엠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 우리 시청자님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만족스럽게 좀 빠져나오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뭐 저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이제 지겨울 정도인데 제가 이거 2만 원대서부터 얘기했던 종목이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둘 다 저 바닥에 있을 때에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2만 원대서부터 15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 뭐 시장이라든지 뭐 전기차 뭐 얘기들 뭐 그래도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아직 전망 좋다. 근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고점에서 세력들은 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셀트리온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거든요. 그 고점에서 더 갔습니까? 공매도에 노출이 돼가지고 공매도에 하는 애들만 돈 무지하게 벌고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벌써 1년째 고생하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뭐 2년, 3년.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좋다 얘기하는 게 바닥에 있으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줄 수 있어요. 에코프로비엔이 뭐 2만 원대 있는데 지금 바닥인데 지금 뭐 10년치 주봉, 월봉을 봤을 때에서 10년치를 봤을 때에서 지금 바닥에서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제가 믿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수 가격이 또 비싼 지금 뭐 싼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한 거란 말이에요. 10만 5천 원이면. 그러면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 12만 원 가도 분할 매도, 또 13만 원 가도 분할 매도. 여기 고점을 넘어간다는 생각은 일단은 접으시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했다가 또 내려올 때 단타를 또 쳐도 돼요. 왜냐면 또 강한 종목은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또 빠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약한 종목은 맨날 사도 안 올라가고 맨날 떨어지기만 하지만 강한 종목은 어느 정도 또 떨어지면 또 올라오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막 매매하다가 만약에 9만 원 근처에 또 샀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던져버리면 되죠. 여기 저점 깨지면.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은 손절만 잘하면 위험할 건 없고요. 그리고 먹을 때도 잘 팔아줘야 되니까 올라올 때마다 팔아주고 만약에 저점이 깨지면 한 8만 원 깨지면 그때는 다 던져버리세요. 8만 원 깨지면 다 던져버리고 올라올 때마다 팔고 또 내려올 때 또 사고 그렇게 매매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 우리 시청자님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께서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 고민에 남겨주셨고요. 7,840원에 종가형 7,84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비중 15%이십니다. 자, 유튜브에서 영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이고요. 자, 세아 메카닉스 지금 종가가 5,45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뭐 박스권 대응이죠. 이게 지금 못 간 게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니까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4.3%로 마감했습니다. 종가가 장중에서는 6.11%나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은 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도 4.6% 나갔죠. 그럼 합치면 대충 9에서 뭐 한 9% 정도? 하여튼 10%는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적당히 올라갔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죠. 왜냐면 물려 있는 게 고점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치는 사람들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 그다음에 오늘 대비 종목 오늘 매매했는데 5% 먹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대비 10% 먹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뿌듯하죠. 매매로 들어갔으면 신규로 매수로 들어갔으면.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아마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 해가지고 5% 못 먹고 10%도 못 먹고 이틀 동안에 10% 먹을 수 있는 거 놓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릴 거예요. 근데 물린 사람들 기준으로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속 쓰려요. 왜?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7,800원대에서 손실이 36% 됐다가 줄어든 게 지금 29%. 그러니까 줄어든 거지 수익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못 올라간 건 아니고 지금 시장 평균만큼은 반등을 준 건데 근데 아직도 지금 올라갈 폭은 더 남아있으니까 뭐 6,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는 있겠고요.
워낙 많이 빠져서 또 6천 원까지 올라오는 게 또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부터 6천 원까지니까 거의 9.5%? 한 10% 정도 되네요. 10% 폭이 남았기 때문에 또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또 고마운 종목이 되는 거고, 물린 사람들한테는 또 욕 나오는 종목이 되는 거고, 왜냐면은 손실이 많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1차적으로 6천 원 정도 보시고, 2차로 올라오면 이제 6,500원, 3차로는 이제 7천 원 정도 되는데 시장이 아직 하락 추세대를 넘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7천 원을 올라오게 되면 요거 800원 아깝다고 그냥 냅두지 말고요. 이 정도에서는 물린 사람들한테는 7천 원에서는 손절하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이거를 신규 매수를 했거나 뭐 내일 공략할 사람들은 6천 원에서 파는 게 좋은 거여서 입장이 틀립니다. 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손실이 줄 때까지 조금 오기로 버텨가시고, 신규 매수를 했거나 수익이 난 사람들은 한 번 더 올라가면 잘 팔아주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분은 물리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까지 유튜브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장중 대응도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 함께 고생을 해주셨는데 오늘 2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종목 상담은 3부에서도 이어지겠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